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몰입초대석 김정수입니다. 몰입초대석은 몰입으로 자신의 목표를 이룬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학부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했지만 몰입으로 그 어려운 한의대 편입시험에 3개 학교에나 합격하신 분을 몰입 아카데미에 모셨습니다. 몰입클럽에서 황동문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시며 꿈을 이루신 분입니다. 몰입을 어떻게 적용하셨고 몰입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몰입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나눠주실 분입니다. 한지혜님을 초대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개월 동안 정말 집 밖을 2번밖에 안 나가셨을까요? 그게 가능한가요? 저도 사실 지금 굉장히 신기하고 저조차도 안 믿기는데 그때 제가 해외에 있으면서 4개월 동안 2번밖에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그때 근데 억지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고 네. 몰입을 계속 올리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4개월 동안 2번밖에 외출을 안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한국으로 돌아올 때 공항 가는 버스 안에서 너무 바깥 풍경이 낯선 거예요.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네. 새삼 내가 외국에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쉬지 않고 5시간도 공부했고 14시간 공부한 경험도 있다 그러는데 실제 그렇게 하셨나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사실 몰입클럽에 계신 회원분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신기한 일은 아니실 것 같아요. 네.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때 진짜 연속적으로 화장실도 안 가고 핸드폰도 네. 안 보고 쉬지 않고 5시간 동안 공부하기도 하고 14시간 공부했을 때는 감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네네네.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아, 그 실제 했던 얘기 네. 이제 지금부터 한번 좀 찬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의대 편입 시험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 경쟁률이 얼마나 되나요? 맞아요.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네. 올해 제가 응시한 학교를 기준으로 경쟁률은 30대 1에서 45대 1 정도가 됐었고 한의대 편입을 시행하는 모든 학교를 통틀어서 경쟁률이 높을 때는 60대 1에서 200대 1까지 가기도 합니다. 근데 TO가 워낙 적은 시험이다 보니까 예비 1번을 받아도 떨어지기도 해서 네. 실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장수생이 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또 뒤늦게 꿈을 찾은 직장인 수험생 분들과 네, 네. 이런 장수생 분들이 많아서 경쟁도 점점 심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대비와 단기 합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시험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셨어요? 그것도 3군데나. 예. 스페인어를 전공하셨고 그런 분이 한의대를 편입 준비를 하셨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분야를 준비를 하신 건데 네.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렇게 전공을 바꾸신 데에 대해서? 이걸 얘기하기 위해선 제 삶의 행적을 조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죠. 네. 학부 때는 스페인어를 전공했고 그 후에 스페인에 가서 중남미 지역학 석사를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논문을 끝마치지 못하고 수료를 하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우울감이 극심하게 왔거든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좀 네. 치유를 받고자 요가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고 네. 그 흥미가 이어져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면서 예. 요가 강사 활동도 조금 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에 예. 대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싶었고 그게 이어져서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더욱이 동료 강사분들이 부상으로 인해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예.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의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내 몸에 치료를 하려고 하시다가 네. 이제 다른 사람의 치료를 해주는 것에 꿈을 갖게 되셨군요. 네, 네. 맞습니다. 몰입클럽에는 작년 4월 3일 날 처음으로 그렇게 참여를 하셨어요. 네.
몰입클럽에 참여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참여를 하셨을까요? 그때 제가 조금 특수한 상황에 있었는데요. 네. 남편이 해외 발령이 나서 해외 이사를 했어야 됐어요. 아,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해외로 짐을 보내고 해외에서는 정착해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들이나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외부적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가 너무 안 되니까 유튜브에 공부 잘 되는 법, 집중 잘 되는 법 막 이런 걸 예. 찾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황동문 교수님을 알게 됐고 몰입이라는 걸 알게 됐죠. 네네. 근데 그때 그 강의를 보고 저는 아, 딱 이거다. 아하. 이거는 진짜다. 네. 그거를 바로 느꼈던 게 제가 해외 가기 직전에 토익과 한자 급수 시험을 봤어야 됐거든요. 네. 원래라면 한국에서 시험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봤을 텐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없었어요. 아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주 동안 토익 공부만 하고 아. 2주 동안 한자 공부만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2주 만에 토익은 975점을 받았고요. 아, 네. 그리고 한자 급수는 1급을 따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이미 사전에 제가 해봤다 보니까 아, 이게 과학적인 거고 아. 실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거구나. 네. 그런 걸 알게 돼서 너무 참여하고 싶었고 네. 또 저는 한 번 편입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고 재수를 결심한 거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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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아, 마지막 기회다. 즐겁게 정말 공부해보자. 그런 아. 마음으로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토익 975점을 맞으시고 한자 급수 1급을 금방 따고 하신 거 보니까 원래 공부 잘하셨던 분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예. 수험 기간 동안에 몰입하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해외에도 계셨고, 네. 뭐 아프시기도 좀 중간에 많이 아프신 것 같고, 네. 어때요? 그 환경적인 좀 외부 환경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제가 좀 몰입하기 어려운, 공부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해외로 이사 가는 것에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해외로 처음 갔다 보니까 너무 새로운 것들이 많아서 그렇죠. 여행하고 싶고, 네. 구경하고 싶고, 막 네, 그런 욕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방해가 됐었고, 또 하나는 제가 약간 수면 문제가 있었는데 인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불면증도 조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수험 생활에 규칙적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오랜 시간 해고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수면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규칙적인 생활이나 좋은 컨디션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었어요. 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반적인 건강인데요. 예. 제가 갔던 곳이 조금 환경적으로 열악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식수의 질이 좋지 않아서 잘못 먹으면 탈이 나는 경우가 아, 많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배탈도 수시로 나고 응급실에 가기도 하고 또 체질상 심장이 좋지가 않아서 네.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어서 좀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교수님께서 통제가 가능한 것에만 집중해라. 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몰입하기 굉장히 악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계셨는데 네. 그걸 다 이겨내고 이런 영광의 학교까지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남다른 비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매주 일요일 날 우리 10시에 네. 몰입클럽에 다 모여서 황동무 교수님이 이렇게 몰입클럽에 참여를 매번 하고 계셨는데, 이 몰입클럽이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좀 동기부여 같은 게 좀 되셨나요? 저는 이 일요일에 하는 몰입클럽을 평생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아주 극찬이시네요. 네, 네. 저한테는 너무 꼭 필요하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건데 그 일주일이란 시간이 사람의 마음이 흐트러지기에 충분한 시간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때마다 몰입클럽 회원분들의 긍정적인 사례를 듣고 또 교수님이 해주시는 피드백과 또 조언들, 응원의 말씀들이
수험생활뿐만 아니라 제가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우리가 게을러지기 쉬운데 네, 게을러지는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방주사 맞듯이 맞습니다. 머리클럽에 참석하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네. 이제 슬로우 싱킹 책에 나온 장기 몰입의 11가지 원칙에 대한 질문들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이것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새로 처음 해보신 분들은 그게 진짜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걸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수면 관리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하시지만 이제 수면이 굉장히 어려우시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책에서 자는 시간이 꼭 복습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꼭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은 그렇게 자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수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조금 부끄럽지만 사실 그 몰입 중에서 제가 가장 못 지켰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항목인데요. 네. 평소에 그 수면 문제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네. 저도 많이 자고 싶었지만 그래서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운동 강도를 조금 더 높여보는 게 어떠냐고 네. 말씀을 하셔서 원래 몇 시간? 3시간씩 잘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복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컨디션 조절이 조금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운동 강도를 높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효과를 많이 봤어요. 네. 그런데 그 강도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심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했던 게 그렇게 하루에 3시간 자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몰아서 자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께서는 푹 자라, 충분히 자라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누가 수험생에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 사치죠, 잘못하면. 정말요. 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루에 보통 그 잘 때는 네. 푹 잔다고 할 때는 얼마쯤 주무셨을까요? 7시간, 8시간. 아, 정도 7시간, 8시간 충분히 자셨네요. 네. 예. 강도를 높이고 나니까 조금 더 네. 그 잠의 수면도 좀 좋아지고 네. 그러셨군요. 네, 예. 맞아요. 그래요. 우리가 슬로우 싱킹을 할 때 이제 다른 데하고 달리 잠이 오면 선잠을 잘하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선잠 자는 것 자체가 우리가 몰입도를 올리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선잠은 주무시고 그 다음에 효과는 좀 보셨을까요? 저는 선잠을 자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네. 너무 좋았던 게 이상하게 저는 점심을 먹고 나서 30분 정도 딱 공부를 하면 너무 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전에 1년 차 때는 그 잠을 이겨내려고 잠 아. 깨는 껌을 막 사 먹고 일어서서 공부하고 네.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그렇게 하지 않나요? 맞아요. 예. 근데 교수님께서는 그냥 자라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잤어요. 예. 책상에 엎드려서 집에서 공부했지만 선잠을 자기 위해서 책상에 엎드려서 잤거든요. 네, 누워서 자진 않으시고. 네. 근데 그랬더니 딱 잠 깨고 나면 정신도 너무 맑아지고 그리고 컨디션도 마치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너무 리프레시되고 네.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고 또 어쩔 수 없이 공부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몰입도가 떨어질 때 그냥 책상에 누워서 눈 감고 한 10분 정도씩 선잠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핸드폰을 보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전하는 시간이 되고 예. 좋았던 것 같아요. 컨디션도 좋아지고 네, 몰입도도 올라가고 네, 그럼요. 몰입도 올라가는 것도 느끼시고. 네, 네. 선잠이 보통 우리가 선잠을 잔다 그러면 잠을 잔다 그러면 이제 바닥에 누워서 잘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깊은 잠으로 가기 때문에 컨디션이 오히려 낮에 그렇게 자면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목을 이렇게 받칠 수 있는 정도 의자에서 앉아서 그렇게 자는 게 선잠인데 이제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주무셨네요. 네. 예. 그래요. 이렇게 자는 게 선잠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원칙이 가장 일반인 몰입을 잘 모르는 분들이 지키기 어려운 원칙인데
1초도 생각을 놓지 않는 연습을 하게끔 하면서 1초도 생각을 놓치지 않아야 몰입도를 올리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적응하셨어요? 저도 초반에는 너무 어려움을 느껴서 교수님께 메일을 썼어요. 네.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막 그렇게 메일을 썼는데 제 생각에는 우선 생각하는 훈련이 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웠고 네. 또 하나는 공부 내용이 제대로 숙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생각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는데 어려웠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한 거는 휴식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는 거였는데 예. 여기서 휴식 시간은 보통 생각하면 뭐 유튜브를 보거나 그렇죠. 핸드폰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텐데 저도 그랬어요. 마치 휴식 시간은 핸드폰 전원을 딱 끄고 켜고 이걸 반복하는 것처럼 네. 아무 생각 안 하는 것이 네. 휴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온오프가 명확한 그런 그렇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휴식 시간에 끊임없이 생각을 이어가고 네. 공부를 계속 머릿속에서 이어가야 다시 제대로 공부로 돌아왔을 때 네, 네. 몰입도가 흐트러지지 않고 공부가 훨씬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자투리 시간이나 쉴 때도 계속해서 제가 녹음했던 녹음 파일을 듣거나 네. 암기 카드 같은 것들을 활용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식사하거나 남편이 퇴근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흐름이 끊기거든요. 끊기게 돼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서 남편이랑 공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 공부 얘기를 했었네요. 네, 그렇죠. 예, 제가 예. 공부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어려웠고 이게 실제로 이렇다더라. 네. 그렇게 설명하면 남편이 이제 아는 내용은 남편도 같이 얘기해주고 네. 모르면 역으로 저한테 질문하면 저도 또 더 찾아보기도 하고 네.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1초도 안 쉬고 계속 어떤 방편이든지 계속 공부에 관련된 행위, 네. 공부에 관련된 생각, 네. 이거를 계속 이어가셨네요. 네. 남편분이 일조를 하셨네요, 거기에. 아 정말 많이 일찍 많이 도와주신 것 같고. 1등 공신입니다. 곧 남편분도 한의사 편입시험에, 한의대 편입시험에 입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